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오늘 회동에서는 정 대표와 장 대표가 웃으면서 악수하는 모습이 특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이번 만남이 전국의 변곡점이 될지 관련 내용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의 대표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아무래도 이제 여야가 지금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어떨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분위기를 좀 화기애애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장동혁 대표, 정청래 대표 모두 다 얻어갈 걸 얻어갈 수 있는 화기애애한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그야말로 크게 대통합을 하는 중도 우파를 지향하면서 이 대선에서 이끌어왔던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네. 어쨌든 보수 정당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인 당 대표인데 사실상 이제 재선 국회의원 된 지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내에서의 리더십이 사실 좀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와 나란히 서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제대로 과시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우리의 당대표가 장동혁이구나라는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강성 이미지였잖아요. 근데 항상 강성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언제까지 지금 야당하고 대표하고 뭐 악수도 안 할 거야 이런 얘기 언제까지 듣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이 기회를 빌어서 장동혁 대표와도 웃으면서 악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조금 싸우는 모습보다는 그래도 협치를 해나가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세 사람 모두 얻어갈 건 얻어가는 그야말로 화기애애한 회동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일단 지금 이제 저희 장동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안을 했던 민생경제협의체에 이제 구성하는데 같이 합의를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네. 다만 이게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봤을 때 약간 좀 현실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이게 정치 복원의 시작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 저도 가지고 있고 네네. 앞으로 그러길 정말로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국민이 이렇게 구금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정청래 대표의 모두 발언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과 또 이제 외교 장관이 엄청나게 이렇게 총력전을 펼쳐서 안전하게 이제 돌아올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 안전과 그리고 또 기업에 대한 이런 뭐 투자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한 만큼 얼마나 이렇게 국가에서 잘 확보를 해주는 게 정말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의 내용보다는 오히려 정말 대통령 너무나 잘하고 있다 이런 발언만 하셔서 그리고 또 이제 정치 복원에 대해서 또 내란 얘기만 계속 하셨잖아요. 그 정청래 대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진정한 뭐 협치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의구심이 좀 저로서는 들었습니다. 네. 지금 유쾌한 분위기도 있었지만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이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덧센 특검안과 내란 특별재판부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직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더 세게 말씀하실 줄 알았다라면서 웃어 넘겼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야당 대표의 고언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들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재명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여기에 있어서 도울 일이 있으면 또 여야 정치 복원을 위해서 도우려고 하실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정부, 보수 정당의 정부에서 이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 그리고 저희 민주당 정부에서의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거 윤석열 정부 때를 떠올려 보시면은 야당 대표는 뭐 거의 뭐 한 2, 3년 동안 만나주지 않았잖아요. 또 하물며 여당의 대표도 만나가지고 뭐 홀대했다는 식으로 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먹은다고 해서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어떤 국민의힘의 분위기와 저희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고 민주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시를 할 수도 없고 또 대통령이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안이 아니라 설득을 할 수는 있겠지만 또 그런다고 해서 당이 거기에 대해서 100% 수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물론 대통령의 제안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는 모습도 보여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뭐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 이 정도는 아마 민주당에서도 조금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뭐 더 센 특검법이라든지 뭐 최교진 교육부 장관 어떤 임명 문제 그리고 검찰 해체 또 야당에서도 이 어떤 내란과 관련된 국회의원들과 관련해서 이 어떤 조사 수사는 이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심사숙고하겠지만 꼭 대통령의 제안이 여당에게 꼭 받아들여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네, 장 대표의 이런 발언들 좀 어떤 전략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통령은 협치의 목소리를 내지만 결국은 이제 여당의 문제인 거잖아요. 힘센 여당이 과연 얼마나 이제 야당을 받아들일 것인가. 지금 협치가 실종된 이 상황에서 얼만큼 이제 그럼 야당으로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러면 여당이 허락해주고 인정해 주실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습니다. 야당의 역할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야당이 목소리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목소리가 약하다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힘만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잘하지 못한 그런 외교 부분에 대한 지적도 지금 집권 여당에선 단 한마디도 사실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잘 뭐 해결됐다, 너무나 잘했다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리고 언제 전세기를 타고 올지도 사실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조현 외교장관이 오늘 출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당적 협력을 이제 여당에선 얘기를 하시는데 당연히 국민의힘도 지금 누구보다 국민의 안전 정말 저희가 바라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내란 세력 척결이라고 하면서 야당 말살하는 것밖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센 특검법이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내란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게 이제 재판 결과도 다 맡겨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께서 제의요구를 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여당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여당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삼권 분립도 흔들고 민주주의도 없애는 그런 여당의 목소리 그냥 대통령은 여당이 힘이 세니까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대통령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지나가고 마시면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책무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제2요구권을 행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저희가 드리는 것은 네네. 이게 정치 복원, 뭐 기본적인 정치 복원을 떠나서요. 이게 지금은 야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좋은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그런 시점 때문이니까요. 부디 잘 경청해 주시고 네, 협치의 손, 네, 내민 손 정말 잘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민손 좀 잘 걷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 통합을 강조했고 특히 이제 정청래 대표에게는 여당인데 더 많이 가졌으니까 좀 더 많이 내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결국에는 관건은 여야 협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 부분일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조금 이 개념에 대한 분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통합하고요, 봉합은요 다른 겁니다. 예, 통합이라는 거는 서로의 의견을 서로가 좀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접점을 찾는 거고요. 네, 봉합이라는 거는 상처가 났는데 이거 그냥 지금 당장 불편하니까 덮어두고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내란, 지난 불법 계엄에 대해서는 그냥 봉합하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세요. 오늘만 해도 8번째 형사재판에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특검 조사 받고 있나요? 거부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어땠어요? 경찰, 공수처, 뭐 더 불법 수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검 출범하면 내가 응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응했습니까? 자, 김건희 씨 16개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매각 매직 정황만 지금 4건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증거 조작까지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하자는 것이 이게 뭐 봉합의 문제입니까? 이게 뭐 손을 내밀면 잡아야 되는 문제입니까? 이거는 진실 규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의 어떤 논쟁의 영역은 아닌 것 같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검찰을 해체하는데 공소청을 뭐 행안부에 두냐 법무부에 두냐 이런 거는 얼마든지 토론을 통해서 서로가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지만 이 내란과 관련된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고 뭐 이따 나오겠지만 이 지금 조지아 공장과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지금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지금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트럼프 정부부터 비판을 해야 돼요. 아니 본인들이 공장 지어달라, 본인들이 투자라고 해놓고 나서 우리가 지금 공장 짓기 위해서 사람 보내가지고 공장 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자 문제 해결한다고 잡아가면 그건 누가 잘못한 겁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국내 정치에서부터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조지아주 한국인 체포 사건과 관련해서 조금 뒤에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말씀을 지금 해주신 게 이제 봉합과 통합은 다르다. 정청래 대표도 이 외환과 내란 문제에서만큼은 무관용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척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사실 저희가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은 절대 봉합을 저희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특검 수사 지금 진행 중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전 여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판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 부분은 재판에 맡겨야 되는데 민주당은 법원이 뭐 영장을 기각을 해도 아니면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도 재판이 진행돼도 본인들과 뜻이 다름. 이거는 사실 재판이라는 것은 뜻이 다르고 막고의 문제가 아니고 법적인 영역으로 이미 넘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본인들과 뜻이 아니면 이거는 뭐 내란 재판부다 아니면 심지어 그냥 판사 개인들에 대한 그런 욕설 뭐 비방까지도 이제 서슴지 않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그리고 또 어떤 상황입니까? 뭐 며칠 전에 저희 아들 생일이었지만 제가 페이스북에 저희 아들 생일 축하한다는 얘기도 사실 저는 아무 사람도 아니지만 올리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300명 넘는 국민들이 지금 미국에서 어떤 상황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영광의 자리, 그러니까 정말 물론 K문화 저희 너무나 영광스럽죠. 그런 자리를 가셔서 이렇게 좋은 자리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실 게 아니라 당장 이제 미국을 가셨어야죠. 예. 그래서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정말 내란만 보인다. 이 특검만 보인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결코 저희를 봉합해서 뭐 문제가 있는데 끌어안아달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진정으로 통합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통합보다는 지금 우선적으로 저희가 발등에 불 떨어진 이런 문제부터 대통령께서 나서서 해주셔야 된다. 정부 과연 어디 갔느냐. 국가의 책무 누가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물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요. 먼저 이 이야기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해주신 대로 국민의힘은 이게 이제 외교부 차원을 넘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목소리거든요. 어떤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이 국민이 300명이나 지금 구금되어 있는데 아무 역할을 안 하겠습니까? 그건 너무 무책임한 발언인 거예요. 네. 근데 대통령이 직접 날아간다? 날아갈 수도 있죠. 대통령이 날아가 가지고 해결된다면 이재명 대통령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래도 순서와 절차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은요 최후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이 왜 했습니까? 영사가 왜 했습니까? 비서실장은 왜 했어요? 아니 뭐 대통령이 다 하면 되죠. 네. 이것은 국민의힘에서도 집권을 해봤기 때문에 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불상사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앞으로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외교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일단 비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시스템을 개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본인들이 투자해달라고 해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대한다는 것은 세상 천지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도 저희에게 조금 힘을 실어주시면은 이게 더 우리가 외교적으로 좀 힘을 받아서 좀 더 협상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 제가 이제 과거에도 미국에서 이제 뭐 공부한 경험이 있는데 네. 그때가 뭐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 비자가 잘 안 나와가지고 F1 비자, 즉 학생 비자로 미국을 가가지고 뭐 조금 저렴한 랭귀지 스쿨 다니면서 불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이민자 정책, 이 히스패닉과 이 흑인들 간의 일자리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범한 지 2달 된 이재명 정부에게 모든 탓을 돌리는 것도 부적절하다. 근데 저희가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이런 말 하기가 어려워요. 왜? 회피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당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준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발언 기회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며칠 전에 제가 방송을 했을 때는 그래도 그때는 외교장관이 이제 가겠다라고 해서 빨리 가실 줄 알았습니다. 빨리 가셔서 문제를 해결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출국하면서 이제 비자 문제를 좀 성결적으로 해결해 달라라는 얘기를 오늘 하신다고 합니다. 사실 한미 협상 이번에 하면서 관세 협상도 있었고요. 하면서 저희가 뭐 3,500달러 기존 투자에 더해서 1,500달러를 더한 진짜 뭐 700조 원이 넘는 이제 투자를 약속하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뭐 어떤 합의서나 이런 것도 공동성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뭐 민주당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하도 이제 자화자찬을 해서
국민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잘된 협상이겠거니 했는데 그 결과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를 탓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미국 정부는 사실 이미 트럼프 대통령 얘기했을 때부터 이게 불법 이민 정책 뭐 강경하게 하겠다 이런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대규모로 저희가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왔으면 이게 누가 투자를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이 안전하게 가서 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그 협상에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부분은 이런 비자 안전망에 대한 사실 논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미스한 거죠. 이게 계약을 할 때 그냥 잘했다 저희가 투자를 이만큼 할게 이렇게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이렇게 선결적으로 저희가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내용을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제 외교장관이 뒤늦게 가서 이런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정말 이런 기본적인 거 다 빠뜨리고 도대체 무슨 외교, 무슨 협상을 하고 돌아왔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게 이게 정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말 근데 처음으로 끝나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정말 이런 부분이 계속 이제 한미 동맹 굳건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수 없게 정말 이게 정부에서 대책 예. 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저희를 협상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문제라는 것이지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근데 제가 이 점은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지난 1월입니다. 2025년 1월 현대차가 미국 가가지고 31조 투자했습니다. 그때 트럼프가 백악관에 불러가지고 박수도 쳐줬어요. 근데 4월 3일 날 관세 25% 맞았습니다. 그때 정부 여당 누구였습니까? 국민의힘이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조치했습니까? 지금까지도 그 4월 3일 한 조치가 안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있어서도 이번에 사실 공장을 짓는데 그러면 기계라든가 설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본인들을 위해서 지어주고 기계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시적으로 면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저희가 이번에 종합적으로 턴키로 한번 잘 협상을 해보려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저 한 짧게만 말씀만 짧게 드리면은 네. 이게 비자에 대한 쿼터제는 사실 예전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정부가 지금 100일이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입니다. 과거 정부의 이제 책임을 자꾸 돌릴 것이 아니라 이번에 가서 협상을 하고 오셨을 때 투자를 그만큼 약속을 했으면 이 부분 당연히 두각이 될 거라는 부분 정말 비전문가인 국민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쿼터제를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번에 협상 갔을 때 한마디도 하지 못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하는 목소리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오찬 회동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회동에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합의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제안에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받아들이면서 성사가 된 건데 지금 대립 속에서 도출된 첫 합의라는 점에서 주목이 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민생경제협의체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정부의 실력은 첫 번째가 민생경제, 두 번째가 외교안보, 세 번째가 국내 정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가장 상위에 있는 게 민생경제예요. 그런데 이런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야당에서도 함께 한다고 하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최근에만 하더라도 민생경제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민생회복지원금 1차를 지급을 했고 지금 또 2차 신청받고 또 지급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아직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 효과가 없다, 쓸데없는 돈이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쉬운 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민생 경제가 회복되고 이런 어떤 민생 경제 협의체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려면 사실 정부가 어쨌든 마음 먹고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국민의힘도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 주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직 개편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부동산 정책, 공급 대책 이런 것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저는 야당으로서 또 정책 전문가들 많은 정당이기 때문에 많은 좋은 얘기를 해 주시면은 저는 이 대통령실 여야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 민생 회복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 근데 불안한 거는 이게 구체적인 날짜를 조금 박지 않았다는 것이 제가 생각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이 남은 숙제는 이제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께서 좀 머리를 맞대고 계속해서 정례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회동을 봤을 때 향후에 좀 전국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초두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저희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제안했던 그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일단 대통령실과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받아들인 일에 대해서 정말로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사실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100일입니다. 얼마나 저희가 민생 어렵고 항상 정말 어렵다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게 기대한 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금 외에 저희가 그 어떤 부분을 도대체 정부에서 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일자리 저희 더 많이 감소하고요. 이번 올해 들어서 한국은행에다가 이제 저희가 그 정부에서 빌린 돈이 150조 원에 육박한다. 그래서 정말 최대다. 이런 기사도 제가 봤고요. 정말 누구 하나 힘들지 않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그래서 얘기를 한 게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좋은 휴대전화를 갖고 싶은데 지금 많이 공중전화를 늘려봤자 이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생경제협의체를 제안을 할 것은 원래는 집권 여당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정말 야당에서 저희 힘이 없는 야당에서 제발 해주십사 이렇게 간곡히 정말 요청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민생 경제 너무나 어렵고요. 집중해서 해주셔야 될 것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어디에서보다 지금 저희 국민들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말씀 장동혁 대표가 하고 오셨는데 그것처럼 대통령이 계실 자리는 뭐 특검, 뭐 내란, 뭐 이런 부분 종결하고 야당을 말살하고 이런 것에 뭐 한 숟가락 얻고 가시는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을 바라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대통령이잖아요. 그만큼 저희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께 기대하는 바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100일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더 볼 기회가 많겠지만 제발 민생 경제 부디 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지켜나가 주십사 그런 말씀 고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오찬 회동 전에는 정청래 대표와 단독 회담을 했고 또 오찬 회동 후에는 장동혁 대표와 단독 회동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좀 어떤 이야기들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됐을까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한데 이번에는 뭐 함 대변인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죠. 단독 회동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일단은 전에 듣기로는 뭐 정치 복원에 대한 이제 말씀을 나누셨다 이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네네. 마찬가지로 이제 모두 발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을 이제 좀 행사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지금 이제 언제까지 이재명 정부 내내 그러면 뭐 민생 지원금을 저희에게 국민들에게 이제 나눠주시고 그것으로 끝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앞으로 민생을 챙겨야 되고 또 지금 같은 외교 뭐 국방, 정말 해야 될 거 경제, 해야 될 거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대통령께서 역할을 좀 제대로 해주십사 그런 부분을 아마 장동혁 대표가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게 대통령은 협치를 하고 싶어도 여당이 너무나 힘이 세니까 이거 민주적인 절차에서 뭐 대통령이 어떻게 여당에게 그렇게 뭐 하라 마라 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 아닌 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청래 당대표가 가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칭찬 일색만 하고 오셨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은 정말 민생에 집중해야 될 때다. 지금은 정치 복원이 필요할 때다. 협치가 실종돼선 이래서는 이거 정치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마 제대로 잘 돌아갈 거라고 저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아마 이번에 좀 회동 이후에 자유롭게 또 야당 대표가 얘기를 하면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앞으로도 정말 기대하고 이 부분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말로만 끝나는 거 아니라 항상 정말 실천하시는구나 지켜지는구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 바라는 부분은 진정한 협치를 얘기하신다면 행동으로 좀 보여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같은 질문 드려보죠. 일단 이제 장동혁 대표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 복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또 정치 보복을 끊어낼 적임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제대로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처럼 정치 보복을 당한 정치인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몇 년 동안 150명의 검사가 투입돼 가지고 그야말로 과거의 어떤 단체장 시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다 들춰내 가지고 검찰에 수사받고 재판받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전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검찰을 개혁하고 또 검찰을 개혁한다는 것이 또 정치 정적에 대해서 검찰을 이용해서 어떤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 누구보다 개혁을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정치 보복을 끊어내는 작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은 그조차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고 저희 민주당 여당에게 맡겨주시면은 저희 여당이 검찰 개혁을 하면서 이 정치 보복까지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점은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저는 사실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서 젊은 신인 정치임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강성 지지층의 어떤 목소리를 오늘 와서 대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당 대표는 또 선명성을 보여주는 것이 또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상당히 세련되게 여러 가지 조목조목 대통령과 웃으면서 정청래 대표와도 웃으면서 이런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아, 확실히 70년대생 당대표이기 때문에 정치가 좀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도 제가 찾아보니까 성장 과정이 상당히 좀 어려웠던 점이 비슷한 것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두 분이 또 나름대로 원활하게 연락을 하면서 또 협치를 또 이뤄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좀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과의 소통, 야당과의 소통에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만남이었기 때문에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얘기만 좀 오갔지만 앞으로는 이제 꼭 그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비공개적인 장소에서라도 서로 간에 전화라도 하면서 저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사안마다 협의를 해 나가서 좀 풀어나가는 모습을 대통령께서 먼저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찬 회동 내용 짚어봤고요. 자, 한편 성비비 사건으로 조국혁신당이 어제 지도부 총사퇴했습니다. 이후 비대위 구성 등 사퇴 수습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인데 비대위 구성 방안을 두고 이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뭐 조국 전 대표, 그러니까 지금 조국 원장이 이제 오느냐, 아니면 원외 인사가 원외로, 이제 네네. 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비위를 당한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조국 원장이 오는 것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것이 상당히 폭력적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고요. 지금 비대위가 이제 생긴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혁신당에 이제 조국 대표가 본인이 이제 수감 중이었을 때 계속해서 이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이제 피해자들과 소통하지 않았고 뭔가 피해 회복을 위한 그런 문제 해결을 전혀 이제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조국 대표가 얘기하기를 본인은 그냥 일반 당원의 신분도 아니었다 했나요? 뭐 이렇게 이제 선을 긋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에 더 아마 피해자들이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조국 원장이 다시 그런 비대위원장 자리에 그럼 앉게 되면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면 권력을 갖게 되면, 지위를 갖게 되면 그 전에 못했던 것이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돼서는 이걸 뭐 바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건지 이런 부분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국 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조국 혁신당에선 더 어려운 그런 기로에 서게 되지 않을까. 아마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원외에서 이제 비대위원장이 오시는 게 그래도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지도부에 쓰는 것은 사실 누구도 이게 책임지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사태가 좀 어떤 방식으로의 수습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뭐 지도부가 총사퇴했기 때문에 뭐 비대위가 꾸려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비대위를 꾸리고 나서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조금 덕망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조국 혁신당을 그야말로 판가리를 하는 수준으로 조금 바꿔놓는 그런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조국 혁신당에 조국이 없으면 뭐 말이 되겠습니까? 뭐 사실 뭐 개혁신당도 이준석 의원 없으면 이준석 대표 없으면 뭐 개혁신당이 뭐 존재하겠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해야 될 필요도 있고 책임성을 어떤 구현하는 입장에서 조국 혁신당의 대표는 조국이 나중에 다시 복귀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전에
지금 있는 성비위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국 전 대표가 확실하게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되냐? 예. SNS에 프로필 사진 바꾸는 걸로 매듭 짓는 게 아니라 정말로 피해자들을 만나가지고 진솔하게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또 해결할 문제 있으면 해결하고 또 실망한 국민들에게 내가 뭐 비당원이나 뭐 사당하다 이런 걸 내가 좀 쓸데없는 변명했다. 내가 미안하고 잘못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그런 솔직한 모습을 사실 국민들과 당원과 지지자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 혁신당 모습을 보면 지도부부터 모든 사람들이 조국 한 명 지키겠다고 조국에게 손가락질하지 말고 나한테 손가락질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조국 혁신당에 조국이 없다는 걸 상상할 수 없겠지만 오히려 조국 전 대표를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고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국 전 대표도 너무나도 어떤 정치 행보라든가 SNS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본인 가까운 친구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조국 전 대표도 자수구 좀 하시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좀 앞두고 대표로 복귀를 하셔서 조국 혁신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